그 지난 시간에 제가 대칭인 것까지는 대칭인 거 이용해 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대칭인 것까지는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얘는 gx가 x는 3의 대칭이다. 그래서 g3이 3이다.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있고. 뭐야? 근데 이게 제가 t가 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양도 되더라고. 음만 되는 게 아니고 양도 돼요. 둘 다를 확인하셔야 되고, 둘 다 확인도 해야 되는 것도 싫은데 지금 물어보는 게 h27하고 h√3 두 개 물어보잖아요. 이 두 개를 각각에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HA잖아요. 그러니까 A를 안다고 해서 어디에 대입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A와 T의 관계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더라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여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할 건데 얘가 지금 y는 3과의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g3은 3을 일단 뺍시다. 왜냐면 t가 고정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알았죠? 네. gx는 x는 3의 대칭이다 이것만 가지고 y는 3과의 교점을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3을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분기가 돼 있긴 한데 어쨌거나 무엇을 똑같이 a를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gx는 3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그냥 a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럼 지수함수만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그래서 gx는 3이다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양변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는 거를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t가 양수일 때 왜 되냐면 이제 보면 알아요. 첫 번째, t가 양수일 때 봅시다. t가 양수라면 이제 위로 올린 거잖아요. 위로 올린 거니까 fx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fx는 당연히 양수라서 gx는 뭘 택하게 되냐면 a의 t-1제곱, 왜 t-1제곱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그 대칭 축상의 함수값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할까? 그냥 그러다 치고, fx 양수니까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걔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 그리고 2를 빼잖아요. 2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서 ax제곱을 통과를 시킬 거잖아요. 이건 좀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실화야? 보이지만 않는 거네? 뭐지? 아무튼 그렇나 치고. 왜 눈금이 안 보이지?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래요? 에이, 몰라. 여기에 x는 3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x-3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알겠지? t가 양수인 상태니까 위로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위로 올라와 있는데 2를 뺀다고 했거든. 그럼 2를 빼면 얘가 1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a의 지수함수를 통과시켜도 그래프가 거의 이 모양일 거기 때문에 저 교점의 개수 3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양수 t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t가 0에 매우 가까웠어. 그럼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제?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냐고. 1만큼 내리는 거니까. 그제? 그리고 이제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면 3개의 교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 보이죠. a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얘가 사실은 y는 로그 a의 3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 두 개, 세 개를 갖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그래서 t가 양수일 때 일단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내 말은.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려면 t는 반드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왔을 때 x축가 내려와서 접혀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니 친구들? 해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래프는 조금 더 이쁘게 그려주려고 제가 일부러 지웠어요. 실제로 한 이 정도라고 합시다. 0과 1 사이의 값인데 한 이 정도.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왜 모눈이 다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y는 로그 a의 3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면 사실상 이 점을 보면 되죠. 얘가 로그 a의 3이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삼는 거 가지고 문제 풀려고 제가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t가 실제로는 어찌해야 되냐면 0하고 1 사이일 때만 됩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적을게요. 먼저 우리가 하는 생각은 t가 양수일 때인데, t가 양수일 때 저 점의 좌표는 a의 t-1제곱 얘가 3이면 된다 라는 건데, 이걸 풀 때 방금 얻은 정보가 필요하죠. 양수일 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가능하다고 했냐면 t가 0과 1 사이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풀 때 1-t가 로그 a의 3이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따라서 이때 HA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T의 값이잖아요. T에 대해 정의해야 되니까 1-로그 A의 3이거든. 여기까지 되겠지? 그런데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A의 범위가 필요해. A의 범위는 T의 범위에서 얻어오는 거야. T가 0에서 1 사이잖아. 그러면 로그 A의 3은 어디서 어디 사이야? 여전히 0에서 1 사이겠네? 그지? 그러면 A는 3보다는 커야겠네요. A가 3보다 커야만 로그 A의 3이 0에서 1 사이가 되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옆에다가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보다 큰 A를 얘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방향에서 이제 답이 결정되겠죠. 내가 풀어볼게요. 두 번째, t가 음수일 때입니다. t가 음수라면 그냥 음수이면 되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끌어내렸다고. 음수에 더 끌어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접어 올릴 거잖아. 맞니? fx를 아래로 끌어내려서 1만큼 접어 올리니까 -2 이게 그려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더 어려운 것 같거든 아까보다. 이것도 처음 그리면 대충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그릴게요. 이쯤 보자. 그래프가 더 커야 될 것 같아. t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건 1을 빼진 않은 거니까 1을 추가로 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t-1 정도 잡아놓은 거거든요. 1을 추가로 빼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이 상태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얘는 fx가 양수인 상태랑 음수인 상태가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fx가 양수인 상태랑 음수인 상태, 이거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상태 이미 확인해야 되죠. fx가 양수인 상태는 뭐 하라고 했냐면 2를 빼서 접어 올리고, 음수인 상태는 2를 더해서 접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네가 움직임이 달라요. 예. 그래서 양수 먼저 해볼게요. 양수가 2를 빼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음수는 뭐 하라고 했어요? 1 더하랬죠. 1 더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접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세 개의 교점을 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혹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안 된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1 더하는 바람에 위로 올라가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위로 못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내려보자. 너무 가까웠던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 내려보자고. 알았죠? 예. 그래서 양수인 부분은 1만큼 내리고 음수인 부분은 1만큼 올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얻어지죠. 우린 또 실패했지만 뭐 하나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얘가 조금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거 얻었습니다. 그죠?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지금 너무 덜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되겠어? 더 내려볼게. 자, 좀 넉넉하게 요 정도 내려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양인 부분은 1 빼고 음인 부분은 2를 더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약간 왼쪽이 모자라긴 한데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으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겠나 친구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림 이렇게 끼적끼적해서 알아낸 거잖아.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보다 큰 게 중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연필로 그릴 때 그런 걸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네? 뭐 좀 많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 얘보다 크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뭘 확인을 해보고 싶냐면 이 점의 y좌표 확인을 해보고 싶어져요. 알지 않니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원래 뭐였으니까 양인 부분이었으니까 fx가 3 잠깐만 x좌표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가 3부터 가서 0 된 위치니까 저 x의 좌표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fx가 0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죠. fx가 0 되는 위치는 3 플러스 t하고 3 마이너스 t거든요. 아니다 3 마이너스 t 3 마이너스 t 저기가 3 마이너스 t네요. 여기가 x는 3 마이너스 t예요. 그럼 여기 넣었을 때 0 되잖아. 맞잖아. 3 마이너스 t t가 음수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t 컴마 그러면 제가 0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저 점의 좌표는 3을 넣어보자. 3을 넣어보면 t잖아요. 예. t a에 3을 넣어보면 t 플러스 1 a의 t 플러스 1제곱인 것 같은데 a의 t 플러스 1제곱 예. 3, a의 t 플러스 1제곱 근데 이거 지금 어차피 로그 변환했을 거잖아요. 기다려보자 1
저 1이 로그 변환된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를 y는 로그 a의 3으로 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3 집어넣으면 t는 음수인 상태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거 바꿔야 되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1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만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t가 음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때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교점 3개가 가능해요. 좀 약간 너무 투머치하게 어려운 문제 꽂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약간 모의고사 4점 기출 느낌이 강하거든. 자, 그림 한 번 더 이쁘게 그려줄게. 약간 모자랐으니까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좀 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다 이렇게 그어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y는 로그 a의 3 x는 3이고요. 그림 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점의 좌표 뭐라고 했냐면 3-t, 1이라고 했죠. 이 점의 좌표는 3, 로그 a의 g3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때처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t가 음수일 때는 a에 여기서 3 넣었을 때 하는 겁니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이 로그 a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ha는 t의 값이니까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a의 3이 돼요. 마찬가지로 a의 범위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저기 2보다 크고 저기 1보다 커요. 그럼 로그 a의 3이 1보다 커야 되죠. 로그 a의 3이 1보다 커야 되니까 a의 범위는 3보다 작으면 되나? 그런 거 같네요. 3보다 커야 되나? 로그 a의 3이 1보다 3보다 커야 되네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네. 로그 a의 3이 아까 얼마였냐? a가 3보다 크다. 여기서 또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범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둘 다. t가 0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t가 0과 1 사이면 헷갈리니까 써볼게요.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거든요? 1을 더하면 다시 0과 1 사이죠. 네, 저게 0과 1 사이다 해서 여기에서 로그 a의 3이 0과 1 사이잖아요? 로그 a의 3이 0과 1 사이이려면 a는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 아까 잘못됐네요. 2대 3 사이네요. 그죠? 네. 여기가 2대에서 3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도 헷갈리거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로그 a의 3이 1보다 커야 되거든. 로그 a의 3이 1보다 크려면 a가 이상한데? 맞게 한 건가?
로그 A의 3이 1보다 크려면 3보다 작아야 되죠. 반대인 것 같은데 아까 맞았던 것 같다. 다시 봐볼게. 로그 A의 3이 0과 1 사이다. 역수 안 취하고 그냥 로그 하면 상상해서 하고 있거든 일부러. 로그 A의 3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 3이 있을 때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3보다 크다 맞네. 이거 맞아요. 여기가 3보다 커야죠. 그죠? 그래프 보여줄게. 뭔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로그 AX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로그 A의 3이다 이거죠. 근데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1이 여기 있으면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여기가 A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다 이 생각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를 보여드렸으니까 더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얘가 1에서 3 사이인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왜냐면 로그 A3 1보다 커야 되니까. 됐죠? 예.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H27 마이너스 H 루트 3 말을 하면서 하니까 좀 헷갈려서 H27은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니까 3분의 2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두 번째 루트 3은 저기 두 번째 식에다 넣어야 돼요.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마3이 되는데 이거 빼기니까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러면 3분의 11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얘는 다시 안 그려도 되죠. 저기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 그래프에서. 물론 이제 밑이 A이고 진수가 3인 상태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면 역수를 취해가지고 로그 3의 A 가지고 해도 되거든? 일부러 내가 안 한 거야. 그냥 안 한 상태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알았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도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좀 편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게 좋아. 역수를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역수를 바꿨을 때 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하나의 길만 닦아놓고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 말라고. 왜 나한테 불편하지? 이 상태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닦아. 왜?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생각해온 경험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얘에 대해 생각 안 해봤네. 이게 결론인 거고 얘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가지고 얘도 적당히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 문제를 풀다 필요할 때 얘를 쓰겠네 라는 게 당연한 결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풀긴 했는데 다들 납득은 되시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하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모의고사 4점 기출 정도 라인이라서 그래도 뭐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8번. 왜 이렇게 덥냐? 36. 진짜. 8번. 질문 했다가 뺐다가 막 그랬었지? 내가 8번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누군가 질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대부분 이걸 밑변환으로 시도할 것 같단 말이죠. 문제를 풀 때. 근데 밑변환보다 그냥 푸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예. 둘이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갖다 K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밑변환을 안 한다는 건 로그의 정의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로그의 정의를 쓰면 B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라는 건 x에 집어넣으면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다 치고 그럼 그 알파는 뭐냐면 b분의 a의 k제곱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a분의 b의 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의 k 더하기 1은 b의 k 더하기 2라고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같으려면 A랑 B가 같은 거냐? 아닐 수도 있지. A랑 B는 안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A랑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하시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뭘 가지고 하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B알파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알파 자체가 뭐냐면 AB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로그를 사용하는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풀이에요. 좋은 풀인데 로그를 너무 손쉽게 사용하면 지수를 사용하는 경험이 감소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 그냥 생각을 다양하게 해본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로그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를 많이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어려운 걸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 정 안 되면 로그를 씌울 건데 로그 안 씌우고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의 수학 실력으로 쌓이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9번을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얘는 뭘로 보이죠? 2 더하기 로그 2x로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로그 2의 x의 제곱이 하나 튀어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 로그 2x도 있는데 걔는 얘랑 합쳐가지고 2 더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x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물어보는 게 알파 베타의 곱인데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누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로그 2x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 2x 관점에서 알파 베타의 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합을 구한다는 뜻이죠. 얘 해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를 수행해야 얘가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얘는 근계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12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곱 물어보면 로그의 관점에서 뭐예요? 합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 조한 애들이 그렇게 틀리거든요. 일단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걔네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t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로그 2의 3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써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다가 알파 베타라고 써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구만 막 이러면서 근데 있지도 않네. 착하다. 문제가 착해. 그지? 예.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치환을 안 하면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치환이 식을 단순하게 해줘서 명료하게 해주는 느낌은 있지만 대신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정보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을 할 거면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되게 집중해서 식을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까딱 잘못 생각하면 내가 치환한 식 때문에 내가 속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이 글씨 몇 줄 더 쓰는 게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야. 이런 건 시험 시간을 많이 깎아먹지도 않아.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막 사인 세타 쓰기 싫어하고 막 S라고 쓴 새끼들 있잖아. 이거 뭐 세 글자 적게 쓰면 막 갑자기 한 세 문제 더 풀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 사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느낌이다. 10번은 졸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혼자 풀어서 맞춘 사람 흔들어봐. 난 풀었는데 맞았다. 빨리 손 들어가서 자랑 쏠게. 빨리. 없어요?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올해도 없군요. 네. 작년에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갑자기 불타오르지 않냐? 갑자기 불타오르지 않아? 생각할 시간 줄까? 갑자기 불타오르죠? 어이씨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서 못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에이씨 뭐야 가서 질문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사고하지 않은 결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못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저랑 같이 풀어요. 알았죠? 지금 보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이 부등식의 해를 뭘 가지고 구하란 얘기예요? 뭘 가지고 구하란 얘기야? 그래프를 가지고 구하란 얘기잖아. 설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저기 무슨 그래프가 있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일단 저 상태로 풀지 말고 2x-1이 2의 2x-1제곱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 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저 그래프에서 읽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긴 누가 있냐면 2의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뭘 지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독립변수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왼쪽을 그러면 2x-1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왼쪽을 2에 2 곱하기 x-라고 표현했으면 오른쪽을 왼쪽은 그러면 2 곱하기 2x-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저 그래프에서 해를 읽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고.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독립변수를 바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언뜻 보이는 걸 잡은 거잖아.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냅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2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독립변수고 하나의 함수는 2x제곱이고 하나의 함수는 2x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서 읽어낼 준비가 된 겁니다.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2x-1이 1과 2 사이다. 이렇게요. 그럼 x의 범위는 1에서 2분의 3까지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입니다. 존나 쉬워요? 졸라 쉽습니까?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쉽죠? 예. 아니 제가 풀어놓은 거 보니까 쉽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바꿔잡는 생각을 이렇게 독립변수를 바꿔잡는 생각을 사실 별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푸는 학생들이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꾸민 형태의 부등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독립변수를 뭘로 잡든지 간에 하나는 뭐 독립변수 별이라고 잡았으면 하나는 2의 별 제곱이고 또 하나는 2 곱하기 별이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목적 자체가 없어서 못 풉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일단 그런 목적이 있어야 처음에 이거 독립변수 잡아보니까 얘가 이거 2배가 아니네. 어떡하지? 독립변수 바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 잡아야 여기를 잘 잡으면 왼쪽이 걔 2배가 되지? 이런 생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2를 곱해볼까? 그러면 2x-2가 2x-1이 되는데 그럼 왼쪽은 2 곱하기 2x-1이 되는데 맞다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방식이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없다니까. 준우야 뭐 하는 거니?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이용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지 않으면 그냥 풀 수가 없는 부등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애당초에 하나는 1차 함수고 하나는 지수함수인데 이런 방정식 같은 거 원래 못 푼다고 했죠. 내가 아주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원래 못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원래 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이용한 형태가 아니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흔하지가 않거든. 없어. 아무리 다른 책 찾아봐도 없다. 근데 여기 숫자만 좀 스위칭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가지고 갖다 꼽으면 그냥 사실 2가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A의 X제곱이다 뭐 이딴 식으로 써도 되잖아 사실은. 숫자 조작하기 쉽다고 내 말은. 1보다 크다 이 정도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갖다 꼽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산 밀어봐요. 어차피 끝은 안 나온다. 알았죠?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줬던 아이디어. 독립변수를 뭐 하나 설정을 하면 하나는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2 곱하기 독립변수 형태로 표현돼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독립변수를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풀이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 생각하면 누구나 푸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저 그래프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직선이 곡선보다 큰 범위는 1부터 2까지야 라고. 그러면 저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밖에 없잖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야. 알았니? 알았어? 니네가 얼만큼 고민해서 나한테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영역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간을 더 줘서도 마찬가지로 못 푸는 거지. 알았니? 자, 다음 14번을 볼까요? 로그 A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와 R, 그리고 A분의 1. 이거는 보자마자 뭘 알아요? X축의 대칭이구나 라는 거 압니다. 원래 로그 함수는 밑이 역수 관계이면 반드시 X축의 대칭이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니까 넓이가 16이다. A제곱은 얼마냐? 야, 근데 넓이가 16이다가 너무 강력한 힌트 아니냐? 그런 거 같지? 왜냐면 넓이가 16이려면 여기 길이가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가 A제곱, 2라는 걸 금방 알잖아. 그지? 그럼 저 S의 좌표가 A제곱 마이너스 4, 2라는 거 금방 알잖아.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A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4, 얘가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래서 A제곱 구하라는 거네. 이게 A제곱에 관한 2차 방식 형태 나올 거니까. 그러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1은 0인가? 마이너스 1은 0인가? 그러면 A의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구나 이걸 찾으면 끝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였다. 이 진통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지 T시간 후 인체 혈관 속에 남아있는 양분의 농도를 DT라고 할 때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거는 이 관계식하고 조건이 제시될 있을 거거든. 그 조건으로 이 식 한번 써보고 문제 풀면 된다고 했어요. 밑에 보면 뭐냐면 10% 미만이 되면 진통 효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은 아니고 6시간 후에 혈관 속에 남아있는 게 25%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입한 게 이거잖아. 사실상 25%라는 것은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0.25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은 2분의 1에 6K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K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효능이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이 되는 T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1은 2분의 1에 K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T 이게 될 뿐이죠. 나머지 뭐 상황하고 씌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3분의 1T가 마이너스 로그, 잠깐만, 10분의 1이니까 그냥 로그 2의 10이다. 로그 2의 10이면 7분의 10인가? 맞나 친구들? 이게 로그 2의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3분의 1.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맞겠나? 10분의 3분의 10. 이런 거 같죠? 10시간. 아까 뭐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됐니? 넘어갈게. 이런 문제 쉬운 문제예요. 틀리지 마세요.
17번을 보죠.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의 중점의 X좌표는 얼마냐? 뭘 얼마야? 1이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씨발 왜요? 뭘 외워야? y는 2의 x제곱하고 그제? 제 베이스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러면 얘랑 처음부터 원점 대칭이지. 맞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x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러면 0,0과 1,k의 죽점인 2분의 1, 2분의 k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교점 AB도 2분의 1, 2분의 k 대칭일 거란 말이야. AB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1이지. 이걸 뭘 찾고 있니? 그러니까 지수로감 주어지면 밑이 같으면 곡선의 모양 완전히 똑같다 그랬죠.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 걸 제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걸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찾아서 풀으라고. 그냥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 이런 거는 내신에 나오면 3초 1번. 자 다음 알았니? 자 18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순서상 X, Y가 두 개 존재한다. 두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또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는 친구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y에다가 5-x 넣는 거 나쁘지 않죠? y에 5-x를 집어넣으면 이 x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 유도가 될 것 같거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게 더 나을걸? 똑같냐? 훨씬 나아. 왜냐면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이 4, 8 아니면 16, 2구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존나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x, y가 2, 3 4, 1 이렇게 나오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로 튀겠네요. 예. 그러면 아이씨 나는 y는 5-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식 풀었는데 왜 저 새끼 저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야 나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냐? 나도 들었어. 나 그렇게 안 풀고 싶은데 맨날 하던 거에서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맨날 하던 거에서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다른 거 찾아봐야지. 이러니까 하는 거지. 뭐 니네도 다른 거 찾아봐야지. 이러면 찾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의 생각의 경로를 머릿속에 닦아놓는 거야.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습할 때 이걸 충분히 하면 시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시뮬레이션에서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복잡도를 대충 비교할 수 있거든요. 복잡도를 추측해가지고 이게 가장 덜 복잡하고 답으로 도달하는 시간도 가장 적게 걸릴 것 같다. 를 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의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그걸 밀어요. 답이 안 나오네? 씨발 뭐지? 뭐 이러고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속도 경쟁만 해야 돼서 이제 엄청 힘들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시험 볼 때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한 번만 잘못 말아먹으면 끝나버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로를 여러 개를 닦아놓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최적의 풀이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막 시험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위에 같은 거 막 1번 3초 만에 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거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나도 알아. 니네가 어떤 나쁜 마음 저 새끼의 말을 부정해 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안 하는 게 아니야. 니네도 시간이 쫓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이거 프로 숙제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요. 하지만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라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좋아지냐라고 하면 아니야. 일정 이상 안 좋아져. 알겠니?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남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남들도 니네만큼 똑똑해.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그 종착지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 성적이 있는 거야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 너 통계 무시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거나 남들하고 동일한 시간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착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남들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든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든가. 근데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단 말이야. 인생이 갈려나가지. 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는 인생을 살면서 앞서 나갈 수 있다. 물론 거기서도 욕심이 나면 시간을 추가로 갈아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여튼 다른 방식을 택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바예요. 아시겠죠? 다음 방정식 이 문제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엄청 졸리는 공기야 지금 얘가.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당연히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의 X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시도할 거란 말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T라고 치환한 새끼들은 판별식 의미네 이런 병신 같은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얘는 항상 양의 실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으면 음이 돼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음이 되면 X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네. 심지어 이 참수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그죠? 예. 대칭 축이 어디냐면 2x제곱 얘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궁금하냐면 0일 때가 궁금하죠. 2x제곱 얼마일 때? 0일 때요. 이 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존재할 거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0, 얼마예요? k예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2x축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다. 이해됐니? 아니 만나야 근이 생기는 거 말든 거 알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잠깐 쉬었다.